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전기전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자동차는 이제 전자제품화 되고 있다. 자동차 내에 부품 비율에 있어서도 전장품의 비율이 이제 50% 이상이 되는 추세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 자동차 내에 전기 전자 장치는 기본적으로 어떤 장치들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자동차의 전기 계통은 이제 점화 장치만 있었습니다. 점화 장치. 점화 장치 점화 장치 가지고 뭐 했는가? 시동 거는 거였죠. 시동 거는 거였고 1911년에는 이제 기동 전동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시동을 거는 전기 모터가 이제 작용이 된 거죠. 1911년에 기동 전동기가 나왔고 1930년에 진공관식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가 자동차에 이제 장착되기 시작했는데 1948년부터 트랜지스터가 나왔고 1958년에는 집적 현인건지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메모리라든지 뭐 CPU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IC 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1960년대부터 자동차에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자동차 내에서의 전기 전자 기술은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 어, 이제 자동차 문화가 많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에 안전 장치, 그래서 안전벨트,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엔진이 시동되지 않는 뭐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화 스위치,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도 시스템이 이제 스타트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그런 기술이 들어갔죠. 자, 그래서 1911년에 마이크로 컴퓨터, 이제 소형 컴퓨터죠. 컴퓨터는 뭐 슈퍼컴퓨터, 대형 컴퓨터, 중형 컴퓨터, 소형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그다음에 퍼스널 컴퓨터, 뭐 이런 그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면서 이것이 자동차에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점화 시기를 제어한다든지 또 엔진의 출력을 뭐 제어한다든지 이런 쪽에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전자제어의 필요성이 크게 이제 자동차의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전자 장비를 넣고 특히 전자식 제어 장치를 넣어야 되겠다. 그것은 배기가스 규제, 이제 뭐 환경 문제가 이제 나온 거죠. 원래 뭐 국민 소득에 따라서 인간 생활은 여러 가지 뭐 요구가 일어납니다. 뭐 소득 5천 불이 넘으면 뭐 민주화 욕구가 일어나고 소득 만 불이 넘으면 무슨 복지 욕구가 늘어나고 소득 뭐 2만 불이 넘으면 웰빙 욕구가 생긴다. 뭐 이런 식의 사회학적인 어떤 요구가 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는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그 배기가스를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불필요한 소모, 엔진 소모라든지 불필요한 매연의 발생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규제가 따르니까 그 자동차가 그 규제하는 법규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동차를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보다 정밀하게 제어를 해서 자동차를 향해서 가해지는 사회적 규제, 법적 규제, 어떤 국가적인 제한 조치에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 전기 전자 부품들이 자동차에 대거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는 이제 에어백, 에어백이 나와서 그 다음에 ABS,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 그래서 이런 안전성을 높이 위한 안전장치가 또 대거 채용되면서 이러한 것들도 전자
전자장치의 비중을 높이는 요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요구가 왜 증가하게 됐는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이제 완성된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완성된 것들의 이런 면에서 자동차 내의 전기 전자 기술, 또 자동차 내의 전기 전자 모듈, 자동차 내의 전장품의 이제 비율이 높아지는 이야기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향후의 이제 향후 방향은 이런 뭐 하이브리드카 뭐 이런 수준을 지나서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스마트카, 또 커넥티드카, 이러한 개념으로 어, 자동차의 진보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동차 내에서의 전기 전자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전기 전자를 이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내에 어떤 전기적 또는 전자적 부품, 전기 전자적 모듈을 가지고 자동차를 정밀하게 제어를 하는데 목적은 이제 운전 편리성을 높이고 또 자동차의 성능을 개선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내에 있는 기계식 제어 방식에다가 전자 제어를 접목시키는 것, 그것이 자동차 내에서의 전자 제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에서의 전자 제어는 기계식 제어보다도 더 높은 신뢰성, 그리고 낮은 생산 단가, 그 다음에 소형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부품들을 사용합니다. 자동차 내에서의 전기 전자 제어 분야를 분류를 하면 가솔린 기관 전자 제어, 디젤 기관 전자 제어, 동력 전달 장치 전자 제어, 셰시 전자 제어, 그 다음에 보디 전자 제어, 그리고 정보통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가솔린 기관 전자 제어는 뭔가? 가솔린 기관 내에서의 이제 전기 전자 장치를 이용한 제어는 엔진을 최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연료 분사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화 시기를 제어하는 것이고, 엔진의 공전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엔진의 고장을 진단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동차 실린더 흡입 밸브 앞에 한 개씩 연료 분사 장치를 장착한 방식을 MPI, 멀티 포인트 인젝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요즘은 이제 연료 소비율 감소, 연료가 덜 소비되고 또 배기가스를 덜 배출하기 위해서 린번 엔진이라든지 또 실린더 내에 연소실에 직접 연료를 분사하는 직접 분사 방식, GDI 엔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다 전장 제품이 들어가서 전자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디젤 기관에 대한 전자 제어는 이제 디젤 그 엔진 내에서의 연료 분사량, 또 연료 분사 시기, 또 예열 플러그 전류, 이런 것들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디젤 기관에서는 매연이 많이 배출됩니다. 특히 노후된 디젤 기관에서는 환경 문제에서 좀 심각하게 다루는, 그래서 이제 매연은 디젤 기관이 이제 주범이다, 이렇게 해서 가솔린 엔진보다도 디젤 엔진에 대해서는 좀 더 환경적 그 요구 사항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연 배출 억제, 그 다음에 디젤 엔진의 어떤 소음이 이제 가솔린 엔진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디젤 엔진의 소음, 그 다음에 또 진동,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젤 기관 내에 전자 제어 장치가 장착이 됩니다. 현재 디젤 기관들은 대부분 이제 커먼 레일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을 쓰는, 그래서 과거의 디젤 엔진과 다른 점이 커먼 레일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공기량에 따르는 연소 분자 장치의 어떤 그 분사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에서도 전자 제어 장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세 번째로 자동차 내에서의 전자 제어는 동력 전달 장치에 또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력을 생산하고요. 엔진이 동력 생산하는 거죠. 피스톤 운동이 이제 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피스톤 운동은 이제 병진 운동인데 병진 운동이 이제 바퀴가 굴러가게 하는 어떤 그 회전 운동으로 이제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동력 전달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력 전달을 구성하는 그러한 장치에 대해서 전자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 장치가 바로 전자 제어가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자동차 주요 동력 전달 장치가 되겠습니다. 변속기의 전자 제어는 주로 자동 변속기를 대상으로 하고요. 엔진의 회전 속도하고 주행 속도를 검출하고 변속 장치 내에 유압을 제어하는 이러한 데 전자 제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속 시에 충격 완화를 제어한다든지 구동력을 향상시키다든지 이런 곳에서도 전자 제어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제어 장치들 뭐 TCU 장치 또 ECU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ECU가 다 이제 장착되고 있다. 그 다음에 무단 변속기 있죠. 변속기인데 무단 변속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륜 구동 이런 곳에서도 이런 것들도 동력 전달 장치죠. 네 바퀴에다 다 이제 구동력이 전달되는 거죠. 승용차들은 보통 이제 두 바퀴 이렇게 투휠 드라이브가 많은데 RV 리크레이션 비히클 뭐 그런 차들은 사륜 구동들이 많이 있죠. 이제 네 바퀴에다가 동력 전달을 할 때는 어떻게 골고루 전달을 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력을 전달할 것인가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도 전자 제어 장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샤시 전자 제어, 그러니까 자동차의 기본 기능은 주행, 조향, 이제 방향을 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지 이런 동작을 이제 전자식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돌렸을 때 그 핸들의 어떤 그 조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자동차가 바로바로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핸들 조작이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릴 때는 핸들이 좀 무거워져야 되고요. 또 저속으로 달릴 때는 핸들이 조금 더 가벼워져야 되는 뭐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는 차들도 있어요. 그리고 고장난 차죠.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차, 하자가 있는 차. 고속으로 달리는데 핸들이 가벼워져 가지고 휙휙 꺾으면 그 차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리고 저속으로 달리는데 핸들이 뻑뻑하고 무겁습니다. 옛날에 이제 파워 스티어링이 없는 그냥 그 핸들일 경우에는 진짜로 그 천천히 달리면서 핸들을 꺾고 이럴 때 막 그 힘듭니다. 그게 군대에 있는 트럭들 중에 그런 파워 스티어링이 안 되는 차들이 있어서 아마 군대에서 옛날에 군대 생활한 사람들 중에 요즘 군대 차들은 내가 군대 뭐 다녀온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 군대에 다녀온 그 운전병들은 팔뚝 힘이 좋다 그랬어요. 저속으로 달릴 때 핸들을 꺾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승용차들이 그렇게 저속으로 달릴 때 핸들이 무거우면 뭐 여성 운전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운전하기 어려우니까 저속으로 달릴 때도 저속으로 있거나 뭐 정지된 상태에서 핸들을 꺾을 때는 쉽게 돌아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향 안정성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드라이빙이 이제 쾌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걸 갖다가 셰시 전자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셰시 전자 제어에는 현가 장치 제어, 조향 장치 제어, ABS 제어, 4휠 스티어링 제어, 그리고
TCS,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이거 이제 미끄럼 방지하고 이런 거죠. 이게 눈 왔을 때 어, 바퀴가 이제 헛돈다든지 뭐 미끄러지고 이럴 때 얼른 이제 그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제어 장치죠. 그래서 이런 뭐 ABS 제어, 포일 그 스티어링 제어, 그다음에 TCS 이런 것들이 다 셰시 전자 제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요즘은 옛날에는 TCS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처음 차를 사고 이럴 때는 ABS도 굉장한 옵션이었습니다. ABS가 장착됐냐 안 됐냐. ABS가 장착되면 그 고급차입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 10년 전이었나요? 10년 전 뭐 그 정도 때는 TCS는 고급차에만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옵션이었어요. 요즘은 TCS가 이제 뭐 그 플래그십 세단 아니어도 TCS를 얼마든지 옵션으로 이제 작용 그 탑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이제 VDC 같은 경우는 전자식으로 파킹 브레이크 장치 이런 것들도 이제 하죠. 그 핸드 브레이크를 핸드 브레이크라든지 뭐 그런 거 사용할 때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보니까 핸드 브레이크를 손이나 발로 이렇게 넣지 않네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핸드 브레이크 멈추면 파킹에 넣으면 지가 핸드 브레이크 넣고 출발할 때 되면 스스로 핸드 브레이크 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셰시 전자 제어다. 보디 전자 제어는 자동차의 쾌적성이나 편리성, 안전성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차량의 어떤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 그 다음에 디지털 계기판, 그 다음에 와이퍼. 이제 와이퍼가 비가 오는 비 오는 양에 따라서 와이퍼에 이제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트, 이제 전조등, 그 다음에 우리 파킹하거나 할 때 후방 장애물 검출 장치, 그 초음파 센서를 쓴 거죠. 그 다음에 도난 방지 장치, 그 다음에 다중통신, 도어 잠김, 파워 윈도우, 파워 시트, 시트 벨트, 에어백 이런 것들의 전자제어를 갖다가 보디 전자제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전자제어 항목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선이 많아지죠. 전선도 많아지고 이제 안에 전선, 그 회로 이런 것들이 뭐 자꾸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자동차는 항상 이제 이동하고 진동 있고 뭐 소음에 노출되고 또 먼지 뭐 이런 거에 다 노출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래서 저러한 것들은 전자 장비들은 그런 진동, 온도, 전자 모듈은 진동, 온도, 그 다음에 물 이런 게 약합니다. 특히 물과 온도의 전자 장비는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그런 것들로부터 저런 전자 장비들, 전자 모듈들은 잘 보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 적용되는 그 통신 방법은 다중통신을 사용을 한다. 그죠? 그래서 다중통신을 통해서 정밀하게 제어한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정보통신은 외부와 어떤 통신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운전자나 승객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 가장 대표적인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같은. 근데 앞으로는 이게 정보통신이 되게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 안 할 때, 운전할 때 운전자는 뭐 할 거냐? 운전 안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카에서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을 때, 그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뭐 할 거냐? 그래서 인포메이션 정보를 습득하게 될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차 안에서 잘 놀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전자 제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제가 이제 찍고 업로드 상에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동영상 강의 업로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시고 강의를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요 동영상 이제 제작하는 그 길이 뭐 파일 이거에 따라서 뭐 지금 네트워크상의 업로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전에는 조금 길게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강의는 조금 짧게 맞춰서 동영상 파일을 조금 조정을 해서 업로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시 다음 시간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